권력형 성상납 게이트로 확대되는 성접대 파문. 비단 이번 한 번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요. 도대체 왜 이 불편한 고리는 끊지 못하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인지 이동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청와대에서 차관급 인사들의 인선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금 발표됐었죠? 네네. 차관급 인사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문성을 강조한 것 같고 관료 중심에 중요한 건 이제 방통위원장을 이제 이경재 씨로 임명한 건데 예. 이건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저번 이명박 정부에서도 최준 씨 그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아마 최측근을 임명할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있었는데 거기 예상에 맞게 이제 친박이라고 불리는 이경재 씨가 임명이 됐었는데 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게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게 요즘은 이제 뉴미디어가 많이 융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조금 참신하고 젊은 분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조금 연세가 좀 있으시지 않은가.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41년 경기 출생으로 지금 나오고 있었네요. 올해가 73 되셨나요? 그랬을 겁니다. 네, 아마. 예, 41년생 경기 출생 그리고 동아일보 정치부장을 지냈고 4선 국회의원이라고 네.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네. 뭐 물론 경륜은 계시죠. 뭐 기자 출신이시고 예. 또 국회에서도 이쪽으로 많이 하셨고 네. 그렇습니다만은 조금 아쉬운 거는 좀 어떤 새바람이 좀 불었으면 했었던 그런 기대는 있었는데 네. 조금 아쉽네요. 다른 차관급 인사들도 좀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네. 화면으로 통해 좀 만나고 있는데 특별히 집중해서 볼 만한 인사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여기 차관급 인사도 조금 좀 아쉬운 점은 예. 네. 그 지역 안배를 조금 많이 하지. 지역 안배. 네. 그전 인수위에서나 또 장관급 내정자나 전부 다 조금 한쪽으로 치우친 인사를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 정권만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뭐 얼굴 마담이라도 이렇게 세웠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네요. 네. 이제 네. 본격적으로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네. 얘기 네. 가보겠습니다. 성접대 파문. 반갑고 좀 즐거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예, 네. 즐겁지 않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뭐 박근혜 정부 출범 한 달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네. 제일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이 얘기입니다. 쟁점이 뭡니까? 이 얘기.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에 제일 관심을 두고 하지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런데 쟁점보다는 이게 중요한 거는 그 경찰들이 어떻게 수사 의지를 갖고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례로 비춰봤을 때 이런 일이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쭉 있었던 왔던 일이고 그런데 이게 뿌리를 뽑지 못하는 거는 그 전에 있었던 거를 확실히 이렇게 처벌이라든가 일을 못했어요. 근절을 못했다는 네,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온 건데 이번만큼은 좀 경찰이 수사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좀 수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게 경찰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왜 또 이렇게 제대로 수사를 못하냐면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밀한 장소에서 몇 명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건이 터지면 부인부터 하게 됩니다.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끝까지 예. 발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건이 흐지부지 되는데 이번에는 경찰들이 어떤 국민들의 신뢰를 지금 조금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좀 기회를 잡아서 바로 잡았으면 회복을 합니다. 했으면 예. 좋겠는데, 근데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정치인들이든 공직자든 뭐 성추문에 이게 뭐 사실이 아니더라도 연루가 되면 물러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죠. 뭐 한두 건이 아니죠. 너무 이거는. 많았어요. 네, 너무 많아서 우리 예. 어떻게 보면 해방 후부터 이런 일은 쭉 있어 왔었죠. 네. 우리 방통위원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도 그런 적이 있었었고 스캔들이 살짝 있었었고. 아, 그래요? 네. 뭐 일제시대 강점기 때는 기생건강이라는 것도 있었고 잘못된 지금의 성접대 문화가 네.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그 당시 상황은 어땠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게 귀생관광이라는 말이 사실 우리가 1970년대 일본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관광을 온다고 해놓고는 사실은 성매수를 네.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생관광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네. 당시에 어느 정도였냐면은 1960년대 말에 우리 일본인 관광객이 10만 명에 불과했어요. 우리나라 온 관광객이. 그런데 네. 70년대 들어서 이게 50만 명으로 늘어났었거든요. 그중에 80%가 일본인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한국에 그런 기생관광을 왔다고 보여지는데 네. 이 기생관광의 시초가 사실은 일제강점기죠.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사실은 그때 민간 양대 신문지라 그랬는데 네. 그때 자기 광고주들을 일본인 광고주를 유치하기 위해서 네. 기생강을 했었거든요. 우리 어떻게 보면 잘못된 우리의 언론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네. MBN은 그런 일 없겠지만 당연히, 예, 그럼요. 없어야죠. 네. 네. 제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연령대가 겪을 수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네. 뭐 인터넷에 네. 검색해 봐도 이제 성접대, 성추문 이런 기사 나오다 보니까 낭랑클럽이라는 게 다시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해요. 낭랑클럽이 대체 뭡니까? 낭랑클럽은 이제 해방 후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자기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 만든 겁니다. 이제 고급 비밀 사조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그 외국 관료가 온다든가 예. 당시 미군정 시대였으니까 미군정의 고위 장교들 접대를 하려면 기생들을 데리고 접대를 했었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영어가 되는 그리고 매너가 있는 이런 어떤 엘리트 여성들을 모아서 기생으로. 접대를 해라. 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낭랑클럽입니다. 아무나 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당시에는 까다롭고. 대학도 나와야 되고 영어를 네. 할 줄 알아야 되고 네. 그래서 미국 방첩대죠. CIC 보고서에 거기 나와 있어요. 그 낭랑클럽의 의미라고 해야 되나? 뜻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CIC 보고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 영어를 할 줄 아는 고급 호스테스 단체라고 낭랑클럽을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호스테스는 뭐 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분명히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낭랑클럽 멤버 중에 네. 성로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거는 그 우리 크리슈나 메논이라고 네. 그분이 이제 유엔 남한 위원장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남한만의 단독 이 정부를 반대를 했었죠. 그런데 낭랑클럽의 멤버였던 사람이 이제 가서 어떻게 보면 로비를 해서 네. 메논이 이제 찬성으로 돌아서게 되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메논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뭐라고? 예. 감성이 이성을 흔들었다. 감성이 이성을 흔들게 만든 그 그렇습니다. 외교. 그럼 대단한 미인계를 사용한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미인계라고 봐야겠죠. 네. 자, 우리가 저희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승만 정권 때 이제 낭랑클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1970년대를 넘어서 이제 박정희 정권 때는 어땠습니까? 박정희 정권 때는 소위 말하는 그 요정 정치라고 하죠. 요정 정치가 이게 원래는 이 국회 내에서라든가 예. 행정부에서든가 이런 게 뭐 정치 전반의 이야기라든가 여야가 모여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요정에 가서 아무도 몰래 일부 고위층인들이 또 이거는 여당 인사만 관련된 게 아니고 당시 네. 야권 인사였죠. 뭐 유진산 씨라든가 뭐 DJ YS도 요정 출입 번번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요정 정치가 아주 우리나라의 잘못된 폐해였는데 네. 그게 아주 관행처럼 굳어져 버렸죠. 그게 80년대까지 이어져 왔으니까. 네. 정치가 요정에서 이루어지는 요정 정치. 어떻게 보면 군사 독재 시절의 잔재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일제 잔재가 군사 독재로 넘어왔어. 네. 그렇게 된 거죠. 이제는 뭐 민주화 시대니까 그런 일이 뭐 있어서도 안 되고 없어야 네. 그럼 하겠습니다. 군사 독재 때부터 시작된 근절되지 않았던 이런 어떤 접대 문화들 이게 뭐 지금까지도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까 일제 강점기 시대 기생 정치를 말씀드렸는데 그건 네. 사실 원래 우리나라 정통 기생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소위 말하는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었죠. 뭐 시도 쓰고 난도 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기생 게이샤들이 들어오면서 유곽이라는 게 생겨나거든요. 그 유곽은 이제 전문적으로 집창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네. 군사 독재로 넘어왔었고 그게 계속해서 이렇게 나쁜 전례를 남기면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되는 거죠, 그게. 네. 오늘날에도 뭐 성접대, 성삼납이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왜 검사가 피해자 여성하고 성관계를 가져가지고 이게 또 사회적인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개혁 의지가 아주 강하게 부각이 됐었는데 검사에게 이런 성상납을 하는 경향이 지금도 있습니까? 그것도 사실 작년이죠. 작년에 왜 그 사건이 터졌냐면 예. 2009년에 스폰서 검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뭐 70여 명의 검사가 연루됐고 실명으로 언급된 사람도 50명이 넘었었는데 굉장히 많았죠, 그때. 근데 처벌이 된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때 검찰들이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자구책을 확실히 마련해서 좀 대대적인 수사를 해서 검찰 개혁을 했다면은 작년에 그런 일이 터지지 않았겠죠.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작년에 그런 일이 터졌고, 예. 그러니까 이 사정기관이라고 하죠. 경찰이나 검찰에서 그 자기들이 그런 일을 적발하고 처벌해야 될 이 사정기관에서 자기들이마저 그렇게 해버리니까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성추원 파동도 뭐 소문입니다만은 뭐 전직 경찰 총수도 뭐 연루가 됐다 이런 얘기 자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이유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검경의 수사 의지가 확고해야 된다. 이거 다시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돼서 우리가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제 그러면 이런 거 근절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간에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도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런 일들은 이제 앞으로는 없어지지 않겠느냐. 예. 그런데 뭐 남성 대통령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래왔고 여성 대통령이 이번에 됐으니까는 없어지겠다.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요. 네. 그 남성이나 여성이나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대통령이 인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인권. 예, 여권 신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여성의 인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예. 일례로 박근혜 대통령 같으면은 뭐 저번 4.16 총선에 그 포항에 뭐 김영태 의원 같으면 그 재수 성추행 문제가 일어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말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아마 조금 많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대통령으로서 인권을 좀 중시하시고 네. 또 제대로 된 어떤 결과를 물을 좀 내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권 신장, 인권도 존중을 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다음에는 좀 저희가 좋은 소식으로 밝은 뵀으면 소식으로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바라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동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